네, 6월 6일 토요 경마 안하짜리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부비 트랩이 잔뜩 깔려있는 하루다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부비 트랩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무서운 건지. 쉬워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아주 흉측합니다. 아주 까다로운 판때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오늘 토요 경마를 풀어 나가볼 예정입니다. 6월 달에 월초 경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출전 도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만 봤을 때는 쉬워 보입니다만 변수가 워낙 많죠. 지난주 경마 역시도 변수가 워낙 많이 발생을 했고, 인기 마필들은 그냥 풍전 등화처럼 다 쓰러져 나갔고, 애매한 인기 마필들이 팔리는 형국이 좀 다수이기 때문에 믿느냐 꺾고 가느냐의 그런 디테일이 하루를 판때기를 좀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오늘 토요일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차저배당을 좀 의심을 하고 공격적으로 가보겠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경마는 전체적인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위군 경주가 대다수입니다. 뭐 4군, 5군, 6군 이런 경주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배당의 색깔 자체가 뚜렷할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경마입니다. 6월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서울 경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제 금일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요, 이 예상가라는 직업 자체는 성적을 내드리지를 못하면 맨날 끝나고 후회, 한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요것만 주구장창 합니다. 경마 팬들은 이런 거를 알아주셔도 안 되고 알아줄 마음도 없죠. 당연히 내가 돈을 따야 되는 거지. 일삼착이 됐던 축을 못 잡고 꼬리끼리 뭐 100배가 터졌던, 어찌됐든 미적죽은 미적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성적을 낼 수 있는 판을 저도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그래서 이제 딱히 두드러지는 기수는 오늘 토요 경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하루의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윤택까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댓글란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링크 공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고 호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토요 경마 한번 열심히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막건들 박살내고 제대로 이기는 날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더 눌러 주시고, 내용을 담아서 토요 경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1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인기마 3마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3마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이 인기마죠. 3번의 다이내믹 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조교가 좋습니다. 데뷔전 때 보시면 마필이 계속 고개를 높게 쳐들고, 그리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말 타는 거를 봤을 때도 의지가 전혀 뭐 강하다라는 느낌 자체는 없었던 마필입니다. 새벽 조교 때 4월 달에 조교를 보면 고개를 높게 계속 쳐들어요. 마필 자체가 이제 끌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제어도 좀 쉽게 안 되고 발도 굉장히 산만하게 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요번에는 자세도 많이 안정이 됐고 힘도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딱히 모래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입할 수 있는 빵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의 다이나믹 포스, 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고, 4번의 마이돌풍은 얘도 이제 사연이 있죠. 원래 작년부터 이제 주행검사 받고 이제 데뷔를 하려다가 데뷔가 계속 늦어지고 요배통도 생기고 뭐 골마겸도 생기고 그랬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여유는 만땅이었습니다. 요거 이때 시종 1강 그냥 붙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여유가 이제 굉장히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한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데뷔전을 준비한 훈련의 강도가 좀 많이 약한 측면이 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마필이 좀 호흡기가 약간 거칠어요.
새벽 훈련 때 호흡기의 소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야 여기에 이제 5 번에 동진비룡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동진비룡 같은 경우도 얘 4번 마이돌풍하고 비슷한 게 작년 12월 달에 첫 번째 주행 검사 받고, 그리고 마필 계속 대비를 시키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골막염부터 해 가지고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휴양을 좀 다녀왔던 마필인데, 이거는 스타트 능력이 좋습니다. 예. 지난번에 5월 20일 1일 날 이때 주행 검사 때 내용을 보면 스타트 내용 자체가 발군이에요. 그리고 결승선 통과할 때도 빅토르가 뒤를 뭐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갔었던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 5 번의 동진미룡인데, 제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 번의 다이나믹 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조교입니다. 예, 조교 상태가 좋습니다. 4 번의 마이돌풍은 조교나 요런 거는 좀 떨어져도 주행 검사 때의 여유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5 번의 동진비룡은 데뷔 전에 특출나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앞을 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선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 4, 5 세 마리가 모두 다 한 칼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교의 내용을 살피고 들어간다라면 뭐 조교, 전개 요런 부분들은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서 풀어나간다라면 동진비룡이 좋죠. 아무래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그리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5 번의 동진비룡이 쪼끔 더 예뻐 보이는 경주고, 바깥쪽의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상 아직 뭔가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바깥쪽에 있는 10 번의 스파이시 제리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활동의 스타일인데 얘도 초반이 좀 느립니다. 인디 밴드의 자만데, 그리고 뭐 발주가 그렇게 원활한 케이스도 아니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좀 못 뛰었을 때 마지막 일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이고, 여러나 PK 베스트는 이거는 뭐 추천은 안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마필 자체가 걸어 다닐 때 꽃게처럼 뜁니다. 꽃게처럼. 그러니까 이거 조교도 영상이나 직접 조교를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건데, 정상적으로 마필이 직진이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약간 사선으로 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경주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PK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안 좋은 주행 자세를 보시려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샘플로는 적격이죠. 예.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1 경주는 요렇게 한번 풀어나가 보실까요? 예. 순서대로 가 보시죠. 5 번에 동진비룡, 그리고 이제 3 번에 다이내믹 포스, 예, 4 번에 마이돌풍, 그리고 이제 10 번에 스파이시 제리, 예, 순서대로 4 마리를 나열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전은 5를 놓고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다. 결정력도 좀 떨어지고 맨날 그나물의 그 밥들만 뛰는 경주인데, 일본의 델타 최강은 실전을 거듭을 하면서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은 딱히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강공은 매경주 강공입니다.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비카드래곤은 지난번 경주에서 조상범위가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에 끈기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 정도의 걸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입상을 들이댈 정도는 냉정하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4 번의 스파이스 밴드는 지난번 5월 23일 날 모든 경마팬 관중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갑자기 후미권에 있다가 1700m 건너편 딕직선 주로 해서 무빙을 때려 가지고 앞에 선두권 강탈까지 했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는 완전히 뭐 서버리긴 했습니다만, 요번 경주는 이제 2주 만에 출전인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얘가 15번을 뛰어서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으니까 마방 입장에서 이제 한 번 던진 거죠. 어차피 따라가서 추입을 해도 안 되는 말이니까 앞선을 느린 경주 한번 갈아엎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작전을 쓴 것 같은데, 어차피 1,400m 경주에서는 경주 자체가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면 건너편 딕직선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엎어 가지고 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요건이라든지 거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했는데 안말인데 얘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요. 요번에 또 빠르게 갖다 붙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편성은 직전 경주보다 빠르다. 그러면 좀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뭐 매번 인기 모으고 변죽 울리는 4번 글로벌 랜드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빵수가 있는 5번의 미스터 크레딧이나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9번의 태극 왕자 요 정도인데 태극 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승부였습니다. 최선의 승부였지만 생각보다는 걸음 자체가 좀 실망적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요번에 훈련 자체가 뭐 대단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4번, 5번 두 마리 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C원이랑 금요일 날 부산에 가서 말을 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올라와 가지고 토요일 날 기승을 하는데 과연 이런 이 강행군을 CC멍이가 이제 체력적으로 커버가 가능할지 뭐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나 호주나 이 외국 경마 같은 경우는 기수가 직접 차를 끌고 오늘은 여기 갔다가 또 내일은 또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기승을 하죠. 예전에 노조무라는 기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수인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 호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노조무가 얘기했었던 게 서울 경마장은 서울에서만 말 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커버가 된다. 요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됐든 뭐 이경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말이 빠졌는데 4가 제일 나아요. 예. 놓고 살 말은 4가 제일 낫고요. 강도 올릴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4 놓고 5번, 뭐 1번, 뭐 바깥쪽 9번 요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막건을 사고 싶다. 추천을 드리는 경주는 아니고 배팅 강도는 한 C급 정도로 내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옳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경주 거리 13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축이 있고 이 축 잡고 이제 붙이는 그러한 경주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앞에 갈 수 있는 선행마가 좀 은근히 있습니다. 안쪽에 1도 빠르고요. 2번에 포인트 아이라든지 바깥쪽에 7번에 라비타 그리고 9번에 리더스 파트너 요런 말들이 좀 앞선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는데 2번에 포인트 아이는 지난번 경기 선두권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까지 끝걸음 자체가 응수가 굉장히 잘 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때도 이제 간신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판에 개바람이 불었죠. 정말 요거는 바람이 심각하게 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끼리로 들어왔던 마필이 이번엔 포인트 아이인데 요번 경주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지난번 경주 때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서 3코너 때 넘어가는 그런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능력상으로는 이번에 포인트 아이는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훈련의 내용도 직전 경주보다 좀 더 좋아졌고 얘가 뭐 안쪽에 갇힌다라고 한다라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7이 댕을 가고 9가 이제 붙이는 그림에서 2가 선입권에 그래도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포지션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포인트 아이를 놓고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3번의 파워 매직은 일단 이런 말들은 그냥 가만히 레릿비를 시켜놓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냅두는 게 나은 게 3월 29일 날 인기마였고요. 5월 10일 날도 인기마였고 물론 뭐 그 전에도 인기마였지만은 최적의 전개를 하고도 걸음 자체가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편성 자체가 약한 곳에서. 근데 요번 경주 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못 믿죠. 예, 냉정하게 봐서 못 믿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인기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한들 전혀 아프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파워 매직은 세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 5번은 레이스 디마는 아마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전 주기 8주 만에 출전인데 현장에서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현장까지 한번 보류를 시켜놓고 접근을 할 것이고 관심이 가는 말이 요거 6번의 삼정블루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안 드렸지만 요번에 주중에 관심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6번의 삼정블루인데 이 5월 3일 날 발주기에서 멍 때리고 나와가지고
발주가 반박자 늦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코너 때 다른 말하고 살짝 부닥쳤고 직선주로에 들어와서도 이제 푸르카니가 자세가 아예 뒤로 젖혀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말몰이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절실하게 말몰이를 했던 경주는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요번에 조교의 강도는 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출전을 했고 그리고 앞선이 그렇게 두터운 경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는 마필이 삼정블루다라고 보고 있고 7번의 라비타 역시도 맨날 팔리고 그 정도인데 얘가 오늘 여차하면 선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는 단 한 번도 편하게 뭐 독댕을 나갔던 마필이 아닌데 요번에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말도 좀 만들어 놓고 상태도 좀 끌어올려 놨고 외곽에서 밀어가지고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의 마필 7번의 라비타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봐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호라이즌 스타는 좋아지고 있는 정도지만 당장은 못 가져가겠고 자 여기 이제 배당이 9번의 리더스 파트너인데 이게 5월 9일 날 외측으로 사행을 해가지고 거의 뭐 낙마할 뻔했죠. 거의 뭐 낙마할 뻔했던 마필. 그리고 뭐 데뷔 전에도 꼴찌 왔던 말이고요. 뭐 두 번째 경주도 사행으로 이제 말아먹었던 마필인데 재주행 검사 때 여력이 상당히 좀 눈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또 사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행할 수도 있는데 조교 때 보니까 말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컨디션 자체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싹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배당권으로는 9번의 리더스 파트너 얘를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경주는 재밌는 경주라고 봅니다. 재밌는 경주인데 이번에 포인트 아이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할 경주다. 자, 후차권의 빵수는 6번에 이제 삼정블루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의 라비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리더스 파트너 3마리를 강하게 읽어주고 이 안에서 끝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번의 레이스 디바가 이제 인기만데 이게 그렇게 뭐 저는 아무리 얘가 좋다라고 한들 그렇게 능력이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팔려주고 있는 6, 7, 9 이런 말들에 비해 가지고 뭐 능력이 그렇게 앞서 있다. 뭐 요런 느낌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대가리 놓고 6, 7, 9로 좀 포커스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토요 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서 슬슬 이제 시동 걸고 예열해가지고 첫 추천 경주 때려가지고 멋들어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가 추천 경주인데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또 암말 경주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될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입상 가능권 전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뱅크라인 요거 많이 좋아졌어요. 조교로는 상당히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마필 자체가 변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4번의 문학 파이터는 좀 애매합니다. 직전 경주 물론 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전 경주보다 편성도 어찌 보면 요번 경주가 더 할 만은 한데 정말 딱 그만큼 최적의 전개를 잘 살려가지고 들어왔던 마필이고 이거 대단한 능력만 아닙니다. 전개에 따라가지고 딸려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마필이 5번에 해피투게더가 있죠. 지난번에 1700m는 조금은 이제 가욕이었고 마필 자체가 단거리에 조금은 더 유력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고요. 6번의 스마트 마루는 어찌됐든 지난번 경주에서 승군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요번에 훈련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이겼던 상대들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포에틱 노비나 그래티튜드 요 정도의 상대들 이기고 올라온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들고 8번의 하피버 역시도 뭐 최근 두 번의 경주 잘 뛰긴 했습니다만 당장 이 정도의 걸음은 이 편성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마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고 9번의 알리페르나 10번의 원더풀 시킹 차라리 요런 쪽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 게 9번의 알리페르는
강편성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요번에 편성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 있고요. 10번의 원더풀 시킨 같은 경우는 앞이 무너지면 흔들리게 되면 취입할 수 있는 그런 빵소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경주인데 누구를 놓고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딱 두 마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의 뱅크라인과 5번의 해피투게더 두 마리를 요번 경주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물론 뭐 4번 문학파이터를 자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5번의 뱅크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이제 승군전이었고 편성도 강했는데 요즘에 루이스 잘 나가죠. 거기에다가 조교의 강도까지 대폭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말이 괜찮아요. 말이 괜찮고 그리고 4월달 경주에도 이미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한번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5번의 해피투게더는 1700은 가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3월 29일 날 그리고 2월 28일 날 요때는 취입을 했던 경주고 요때는 선두권 바깥쪽에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근성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편성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마필인데 오늘 전개가 좀 나옵니다. 전개자 자체가 지금 뱅크라인이 앞에 가고 뭐 내길 에이스가 이제 앞에 가고 뭐 이러는 경주인데 5번의 해피투게더가 한 4번째에서 5번째 붙을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마지막에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다. 예, 어찌됐든 4경주는 딱 두 마리만 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관심 경주고요. 꼭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2번의 뱅크라인 그리고 5번의 해피투게더 두 마리가 이번 판에 관심 마필이다.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잡아오겠습니다. 네, 5경주는 좀 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지럽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경마고 쉽게 보면은 또 너무나도 쉬운 게 이제 경마인데 5경주는 이제 맥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제가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등을 떠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명분을 좀 5경주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주중에 간신 마필에 대해서 이제 6번의 고주일척이라는 마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3월 14일 날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배당을 내가지고 들어왔던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4월 25일 날에는 이거는 초반에 뭐 발주가 안 되고 외곽을 돌고 이게 외곽도 그냥 외곽이 아니에요. 4선 외곽이었습니다. 최외곽에 전개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끝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었다. 쭉쭉 올라오는 끝걸음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 6번의 고주일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편성이 약하다라는 것 둘째 치고 57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승군전이라 54 부중이 또 빠져드는 조건이죠. 자 유승환이가 자기 자가용으로 타던 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7번의 지산 레이블이죠. 이거는 계속 유승환이가 기승을 해왔고 타왔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입상을 끌어냈지만은 요번에 이제 고주일척을 택했는데 자 지난주에 28조 마방이 작살도 요런 작살이 없습니다. 세네라니아라는 마필 기억하실 겁니다. 단승식 1.4배 연식이 1.0배였습니다. 오착도 못했죠. 박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스터닝 돌핀이라는 마필이 발주기 진입을 하려다가 계속 거부하다가 말을 놓쳐가지고 펜스를 뛰어넘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데 잘못 뛰어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됐습니다. 예, 28조 마방의 악재라는 악재는 다 겹쳤죠. 이게 마방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겹치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28조 마방에서는 이번 주에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뭘 하던 간에 분위기를 살려놔야 이게 슬럼프로 연결이 안 돼요. 그 기둥에 좀 중심 역할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6번의 고주일척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승군전이라고 해서 편성이 빠르고 강하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조교 상태도 좋기 때문에 고주일척을 쌍까지 한번
놓고 풀어나가보고 싶은 그런 경주고, 뭐 6, 7 조합도 가능하죠. 7번의 지선 레이블도 뭐 센 말은 아니지만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22조 마방에서도 이제 장추열이가 올라갔다라면은 뭐 아낄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러한 포지션의 마필이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말들을 한번 보면 3번의 OPS 탑은 10주 만에 출전인데 최근에 이런 조교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교가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래서 패턴의 변화일까라고도 제가 고민을 해봤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교 자체가 너무 성의 없이 약하고 또 10주 만에 출전이고 최근에 교돌이 계속 나면서 정상적인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제로가 올라갔다고 한들 너무 가대 포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깥쪽에 8번의 PNS 트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5월 9일 날 3착 승군에 걸려가지고 35주 마방에서 어떻게든 갖고 들어가려고 정말 강조교, 칼을 갈고 조교를 했는데 요번에 조교 자체가 얘도 많이 약합니다. 승군전을 대비해서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조교 강도가 뚝 떨어지면서 편성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리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두 마리를 못 보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 4번의 미스터 카라라든지 혹은 지난번 경주에 좀 걸음의 변화를 내비쳤던 뭐 1번의 블랙 러시안이라든지 요런 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9번의 USK1 요것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어차피 얘는 뭐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을 마필이라서 현장에서 상태 보고 한번 담금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경주는 6 놓고 가는 게 맞고 고주일청을 놓고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7번의 지산 레이블과 안쪽에 1, 4 그리고 이제 초구 배당은 9번인데 얘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고요. 저는 여튼 6대가리 놓고 147 요 안에서 결정을 내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는 토요경마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2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인데 오늘 토요경마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전한 11마리들이 모두 다 한 가닥씩은 했던 마필들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6번의 최고 골드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번 경주에 김효정이가 정말 간신히 갖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승군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올대왕이라는 마필한테 졌는데 나올대왕이 여기 나오죠. 요번에 이제 빅투아르가 기승을 했는데 34주하고 김효정이가 뭔가 연대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아예 김효정이를 콜업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틀어졌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6번의 최고 골드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저도 뭐 인정은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갔는데 요번에 좀 선행이 어렵습니다. 안쪽에는 이번에 두손 으뜸도 지금 감량의 우인 처리를 태워놨고 얘가 선행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지난번 경주 어떻게든 선행 가려다가 못 나가가지고 깨진 마필인데 대던 강공을 외칠 가능성이 있고, 뭐 3번의 프리타임도 예전에 앞에 갔던 마필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8번의 라온 이클립스부터 해서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번의 최고 골드가 이제 까딱하면 얘도 이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번의 추풍령 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제가 지난번 경주에 추풍령을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마지막에 날라 들어왔습니다.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초반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 안 타는 말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자, 4번의 그레이스 데이를 좀 세게 째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스 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이게 이제 5월 2일 6경주입니다. 그레이스 데이가 9번 게이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주에서 그레이스 데이가 왜 평소보다 못 뛰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임팩트 있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9번 게이트에서 정상적으로 발주는 했습니다만 옆에 말하고 부닥치고 나서 마필 자체가 갑자기 여기서 보시면 이 위치에서 잘 뛰다가 갑자기 물고 뛰는데 이게 말이 흥분을 해버린 겁니다. 흥분을 하다가 정정의 기수가 여기서 이제 계속 몰아주는데 자리를 또 못 잡아요.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다른 마필들은 정확하게 머리 방향이 정중앙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레이스 데이는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죠. 이 틀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정정의 기수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재갈을 잡고 고삐를 당기고 있는 거고 그레이스 데이는 계속 이제 바깥쪽으로 말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말과 기수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동료를 하면서 어깨 채찍을 정정이가 계속 몰아주는데 말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정정이는 계속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말의 호흡이 끊기고 밸런스가 끊깁니다. 당연히 직선주로에서는 말하고 시종일관 싸웠다 보니까 자기의 걸음을 정상적으로 내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뭐 갑자기 아픈 거나 상태가 안 좋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출발과 동시에 이미 말이 흥분을 해가지고 물고 튀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쳤던 케이스인데 근데 그 전에 그레이스 데이가 뛰어온 거를 보시면 3연타를 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3연타를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비록 육군 시절이었습니다만 취입도 했고요. 선행도 해봤고요. 예, 요때 3월 8일 날에 선두권 외곽 돌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요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동강의 스타가 지난주에 대가리를 맞고 제이원 파워도 얼마 전에 또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요번에 이제 정정이가 책임지고 말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고서 나오지 않았느냐. 요렇게 이제 판가름을 해볼 수가 있죠. 조교 상태도 굉장히 느낌 자체가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어찌됐든 지난번에 그레이스 데이는 이 말이 능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몰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현장에서 문제만 없으면 4놓고 한번 추천 경주로 가보고 싶은 그런 경주고요. 6번의 최고 골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 받쳐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꺾어버리고 중배당으로 가든지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6경주 추천 경주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400이고요. 혼합 4군 경주 좀 단촐한 편성의 경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뭐 1번의 창창삭스나 뭐 5번의 콩코드 블루 6번의 피처 그리고 이제 8번의 플러터 요 네 마리로 좀 압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번 조교만 좋고요. 변중만 올리고 있는 1번 창창삭스입니다. 이마필도 참 진짜 결정력 없는 참 느릿느릿한 원페이스의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이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죠. 그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없는 마필이고 발동이 워낙 좀 늦게 걸립니다. 발동이 늦게 걸리다 보니까 매번 좀 늦추입으로 여운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요번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교 상당히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해봤자 얘가 뭐 인기 한 3위 예, 뭐 대안으로 이제 팔릴 전력이라 뭐 크게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가져가야 되는 전력인 거는 틀림은 없겠고 썬더 이원은 오늘 선행이 어렵죠. 3번의 사이클론 파워도 뭐 기본적인 전력은 있지만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정도인데 지난번 경주로 뛰는 거 보니까 당장은 뭔가 통하기에는 걸음 자체가 좀 늦게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의 말이고 4번 한우리는 뭐 땜빵 채우러 나온 것 같고 5번에 이제 콩코드 블루 얘가 이제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콩코드 블루도 대상 경주 나갔던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8번의 플러터 역시도 대상 경주에 나갔던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죠. 일단 콩코드 블루는 용근이가 토요일 날 딱 한 마리 요거 하나만 이제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서 뛰고
이마필 자체가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을 했고 상태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깥쪽에는 8번의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 만에 출전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5번의 콩코드 블루 같은 경우는 좀 단주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요번 주를 준비를 했고 8번의 플러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조교를 하면서 상태를 만들었는데 얘는 기가 꺾였냐 안 꺾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이 달라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동안 3연승을 해 오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요번에 조교를 잘했고 상태도 괜찮고 외곽에서 밀고 나가서 선행을 잡아 나가는 데만 문제만 없다라면은 얘가 입상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축은 그래도 저는 5번의 콩코드 블루 쪽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얘는 뭐 순발력도 있고 선임 능력도 있고 말이 뭐 기가 꺾인 것 같지도 않고 준비 과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놓고 산다라면 얘를 놓고 사는 것이고요. 6번의 픽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1600m 선행을 나가 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물론 따라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깥쪽에 플러터가 선행을 넘어가든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안으로 팔리겠습니다만 대안으로 팔릴 말을 6번의 픽처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창창삭스를 한 번 더 노려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배팅 강도 올릴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5번의 콩코드 블루하고 8번의 플러터가 능력상 앞서 있는 경주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1번의 창창삭스 얘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 거리 1700입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고 토요일 경마 동틀 때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경주는 메인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점한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현장에서의 흐름이라든지 배당판 자체는 단촐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팔리는 마필이 1번의 우승 진리, 그리고 4번의 마이머닝스, 그리고 5번의 크리스톨동에 바깥쪽에 7번의 붉은 태양까지 요렇게 이제 4마리가 팔려 나가고요. 뭐 복병권의 8번의 슈어니스 요 정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1번의 우승 진리는 최근에 답답하리라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필 자체가 선입으로 따라갔을 때 전혀 응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마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세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범현, 뭐 문세영, 또 장추열 이렇게 특급 기수들이 기승을 해왔었지만은 성적을 못 냈던 마필이죠. 오늘 이 마필이 들어갈 수 있는 빵소는 1번 게이트를 살려서 선행 가는 겁니다. 앞선에 전개를 펼친다라면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인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전개적으로도 답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3번의 나비드는 조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상대 마필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인기마가 4번의 마이머닝스겠죠. 자, 57.5로 부담 중량은 대폭적으로 늘어났지만 말의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5번의 크리스톨 동해 역시도 부중은 늘어났고 조교의 강도는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자, 적임이라고 볼 수 있는 코지가 또 기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근데 요 마필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죠. 작년에도 보시면은 계속 좀 바닥을 쓸고 뭐 이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들어왔다가 11월 달에 빠지고 또 12월 달에는 3차, 1월 달에 2차, 또 2월 달에 또 빠지고 3월 달에 또 들어오고 4월 달에 또 빠지고 5월 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퐁당퐁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뭐 요번 경주 보시면은 뭐 퐁차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 두 번의 경주 번번이 좀 3차게 머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는 7번의 붉은 태양까지 예. 요런 말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1, 4, 5, 7. 이 안에 대가리는 있어요. 믿고 들어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말 자체도 너무 좋고 상태도 완전체로 만들어졌고
요번에 편성을 따져보니까 안 될 편성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팔경주는 동틀대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먹기 좋은 단배당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한 건을 만들어 볼 판이다.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1457, 예, 이 중에서 축이 있습니다. 중심 잡아줄 놈, 예, 축 잡고 후착 압축 깔끔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팔경주 꼭 하루를 걸고 들어가는 메인이기 때문에 잡아오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구경주 14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점 9마리. 자, 8경주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경주이기도 한데 안쪽에 이번에 라운 스나이퍼는 지난번 경주 승군전 의지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마필. 선행을 갈 의지는 없었고요. 붙들고 따라가면서 외곽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내려왔고 우인 처리에 감량까지 택해놓고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빵소가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갔을 때는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선행에만 성공을 한다라면은 입상까지 또 연결을 또 시켜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훈련의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컨디션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마필이고 5번의 남산 블랙은 휴양이 문제겠죠. 아무래도 예, 지난번 1600m 깨지고 나서 지금 장정 거의 한 11개월 네, 만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48주 만에 출전인데 뭐 주행 재검사 때 뭐 붙들고 뭐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위력이 있거나 이거 말이 뭐 너무 기가 막히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체크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뭐 터뜨린다라면은 6번에 이 빅토리 삭스가 요배통도 있고 좀 허리 쪽에 안 좋아서 오랫동안 쉬었다 나온 마필이긴 한데 모래만 안 맞으면 얘도 빵소는 있는 마필이거든요. 네,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7번의 급행열차도 이거는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라스트 추입 능력은 있습니다. 보면은 3월달 경주에선 무섭게 막지막에 추입으로 날라오는데 4월달 경주에서는 뭐 전혀 말이 안 나가고 좀 기복이 좀 굉장히 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훈련 상태는 뭐 무난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인기마 중에서 제일 나은 거는 8번 하산 폭발이긴 합니다. 장추어리가 올라가 있는데 3월 29일 날 놓고 때려가지고 이제 적중을 했고 지난번 경주로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마필인데 57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염려가 되죠. 조교 상태나 훈련의 내용 자체는 만족스럽습니다만은 인기 1위로서의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이번 라운 스나이퍼의 현장 상태를 먼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나서 제일 이번 경주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6번의 빅토리 삭스인데 빅토리 삭스 역시도 좀 현장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아마 현장 가시면은요 2번, 5번, 8번이 박스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마리가 박스로 팔릴 텐데 이 안에서 좀 쉽게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겠느냐. 이변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심에 2번 그리고 6번 두 마리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거리 1400m고요.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 자체가 좀 처지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마필들이 그나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뛸 가능성이 있는데 감량을 택했죠. 우인 처리 안쪽에는 이번에 청룡의 칼. 이 마필도 지난번에 선두권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뒷심을 발휘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청룡의 칼 같은 경우 역시도 4월 4일 경주 요때는 이제 3착 2월달 경주로 또 3착 1월달에도 이제 3착이었는데 경주를 뛰면서 결정력이 좀 보강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안쪽에서 뭐 편안하게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권 안쪽 전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훈련 상태라든지 조교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고 계속해서 제가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3번의 창조의 아침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원페이스 굉장히 느릿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편성에서는 그래도 한번 명암을 내밀어 볼 만은 합니다.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거리를 어찌 됐든 간에 줄여 가지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는 마필이고 4번의 마루 장군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는 조교를 좀 굉장히 세게 하고 나오는 7번의 베스트 피치가 있는데 만약에 7번의 베스트 피치가 1200을 골라 나왔다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얘를 놓고 한번 때렸을 텐데 요 말은 지난번에도 인기말로 팔릴 때 제가 잘랐죠. 거리 적성이 안 맞는다. 지금 당장은 얘는 장거리는 어렵다.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 12월 달 승군전에 1400m 3착을 찍었던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 요번에 칼을 좀 빡빡 갈았습니다. 조교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고 상대 마필들이 해볼 만하고 당일 체중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최근에 좀 빠지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체중이 꼭 이번 경주에서 늘어가지고 출전을 해야 된다. 체중만 늘어난다라면은 베스트 피치를 놓고 때리는 것도 이번 경기 상당히 좋은 빵수가 있는 막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2번의 청룡의 칼, 4번의 마루장군 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팔릴 텐데 7번의 베스트 피치가 정상 체중만 회복을 한다라면은 아예 7번을 중심으로 잡고 풀어나가야 되는 경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2번 청룡 칼을 놓고 마지막 경주 때리고 마치고 그 막건으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6월 6일 토요 경마 안하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좀 확실하게 토요 경마에서는 적배당 막건, 최저배당 막건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감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요 경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편성도 재밌고 그래서 조금 더 토요 경마보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방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면 또 이럴 거 저는 또 준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참 없습니다. 이런 노고 그리고 고생하는 거 좀 알아주시면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토요 경마 2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